이번 컨텐츠에서는 유럽 국가대항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토트넘 소식일 수도 있는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우도기 메디슨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45분에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빅매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는 우도기가 4일 전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것도 모자라서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메디슨은 4일 전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아마도 쉴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서 서로의 맞대결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가 어떻게 되든 우도기가 선발 출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현재 우도기는 8라운드까지 베스트 11에 뽑히고 우도기의 자리를 메꿔줄 선수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벤 데이비스로는 부족하죠. 9라운드에서 아스날 대 첼시, 맨시티 대 브라이튼 경기가 있어서 토트넘이 풀럼전을 승리하면 승점 차를 더 벌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토트넘 팬들, 전문가들 모두 12월까지 1위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도기와 메디슨은 모두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 만큼 이 잉글랜드, 이탈리아의 경기를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는 사실 이름값에 비하면 국제대회 성적이 의외로 매우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요. 1966년에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 이후에 최근까지 월드컵 4강 진출이 고작 2회로 강팀이라는 이미지와 비싼 선수들이 넘쳐나도 월드컵 무대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8강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1대2로 패배했고요. 그나마 지난 2020 유로 대회에서 준우승으로 이때 역사상 최초로 유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최근 기준 월드컵 8강, 유로 준우승 정도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거둔 성과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탈리아의 커리어는 더 화려한데 지금까지 월드컵 우승만 총 4번을 차지하면서 브라질에 이어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독일도 월드컵 4회 우승으로 공동 2위죠. 비록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2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2020 유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래도 2020년대 우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 유로 결승전 대진이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맞대결이라는 건데 지난 대회 결승전이 이번 대회 조별 예선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3월에 이탈리아 홈에서 1차전이 열렸는데 당시에 잉글랜드가 극적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월드컵과 유로 대회를 합친 양팀 전적은 얼핏 생각하면 꽤 팽팽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탈리아가 5전 2승 3무로 압승입니다. 3월 예선 라운드 빼고요. 월드컵에서는 1990년과 2014년에 만나서 두 번 모두 이탈리아가 승리를 가져갔고 유로에서는 지난 2020 대회 결승전 승리 포함해서 1980년과 2012년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매체들이 잉글랜드가 서력할 기회라고 보는 추세입니다. 일단 현재 유로 예선 상황이 그런데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는 같은 C조 소속으로 잉글랜드가 4승 1무로 조 단독 1위고 이탈리아는 3승 1무 1패로 조 2위입니다. 3위는 우크라이나인데 이탈리아보다 한 경기를 더 하고도 승점은 10점으로 동일하고 골득실은 5점이나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별일 없으면 이 두 팀이 본선에 진출할 텐데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양팀의 대결은 자존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ESPN은 이번 2024 유로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잉글랜드를 꼽아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사우스게이트 감독과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 벨링엄, 케인, 사카, 스톤스, 포든, 라이스 등은 유럽 어떤 나라 대표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잉글랜드는 이보다 강력했던 적이 없다. 음바페가 이끄는 프랑스와 라푸엔테 감독이 지휘하는 스페인이 경쟁자가 되겠지만 잉글랜드만큼 자질을 갖춘 팀은 없다라면서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이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의 대결에서 패배만 안 하면 유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전력을 다할 거라고 보기도 했고요. 이번 이탈리아전 승리는 잉글랜드에 있어서 상징적일 것이다. 잉글랜드는 마침내 유로에서 우승하기 위한 모든 걸 갖췄다라면서 이탈리아전 승리에 엄청 기대를 표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도 이번 경기가 지난 유로 결승전의 복수가 될 것이라면서 승리를 기대하는 눈치였는데요. 이에 대한 카일 워커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은근한 복수를 꿈꾸는 듯 했습니다. 워커는 결승전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아주 약간 부족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복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이번 예선전에서 이탈리아를 꺾어서 과거의 패배를 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랜드 감독인 사우스게이트 역시 지금은 그때와 달라졌다고 했죠. 우리는 중요한 경기들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고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우리는 2018년부터 계속 세계 랭킹 5 안에 들었다라면서 지난 30-40년을 통틀어도 현재 잉글랜드가 엄청나게 강한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있다면 직전 호주전에서 그렇게 강력한 선수단을 출격시키고도 고작 1대0으로 겨우 이겼다는 점인데요. 물론 케인, 벨링엄, 라이스, 워커 등 현 시점 베스트 멤버들은 휴식을 취했지만 메디슨, 그릴리쉬, 핸더슨이 선발이었고 교체로도 레시포드, 스톤스, 포든까지 나와서 한 80% 정도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슈팅은 9대14로 호주가 더 많았고 당연히 유효슈팅도 3대4로 호주가 많았죠. 점유율은 67대33으로 많이 앞섰음에도 후반 57분에 나온 와킨스의 골을 제외하면 추가 득점 없이 애매하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 때문에 토트넘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받는 메디슨의 실력까지 의심받게 됐고요. 이탈리아전에는 100% 전력으로 임할 텐데 베스트 멤버로 서력할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부상 방지 차원에서 메디슨이 휴식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반대로 이탈리아는 지난 유로 결승에 이어서 이번에도 잉글랜드를 잡고 싶은 마음일 텐데 솔직히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전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대표팀 선수 몇 명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서 내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올 시즌에 뉴캐슬로 이적한 미드필더 토날리와 에이스 로마 출신의 미드필더 자니올러가 모두 도박으로 조사를 받아서 출전이 불가능하고 임모빌레, 키에사, 스카마카, 자카니까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공격력이 많이 무뎌진 이탈리아입니다. 이해할 순 없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계속 맥과이어를 센터백으로 쓰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맥과이어를 제대로 공략하면 골을 넣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모빌레나 스카마카와 같이 날카로운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그런 계획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나마 원래 빗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라서 포백 라인은 그래도 믿을만한 편인데 현재 이탈리아 감독이 스파레티 감독인 만큼 또 변수가 있습니다. 스파레티 감독은 이미 지난 시즌 김민재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감독이고 나폴리를 우승시켰을 때를 보면 이탈리아 축구와 많이 달랐죠. 닥치고 공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탈리아 국대가 오시멘, 흐비차, 지엘린스키, 김민재 같은 선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전술을 쓰기도 힘들죠. 이미 3경기를 치렀는데 9월의 2경기에서는 같은 전술로 모두 실점도 했었습니다. 몰타와의 경기에서 4득점 대승을 거둔 걸 가지고 자신감을 얻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스파레티 감독이 냉철하게 경기를 운영했던 만큼 잉글랜드의 막강한 공격력을 버티려면 역습을 노릴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잉글랜드는 멤버가 너무 화려한데 반해서 센터백의 구멍이 너무 커서 요거 하나 노리한 상황이죠. 과연 최악의 분위기 이탈리아가 잉글랜드 원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메디슨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풀타임 대활약을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